이번 시간에는 로그의 정의하고요, 로그의 성질 유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로운 수체계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새로운 수체계 뭐 배웠었죠? 지수 배웠고, 거듭제곱근 배웠고, 지수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이해했고, 그 과정 중에서 무슨 지수가 만들어졌죠? 유리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수체계인데 로그도요, 새로운 수체계예요. 그래서 체계 익힐 때는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는 버릇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정의가 만들어지는데, 정의가 또 만들어지면 그놈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서 3단 논법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논리 체계가 계속 반복될 텐데 좀 주의하셔서 꼼꼼히 다 유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죠. 곧장 뒤에 집중 탐구로 넘어가요. 집중 탐구, 로그의 정의, 그리고 정의를 통한 성질의 유도.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싹 다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조심할 거 또 한번 써봐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정의는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는데, 정의는 제한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정의를 할 때는 항상 제한 범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됐어요? 제한 범위를 염두에 두시고, 성질은요, 식의 변형에 쓰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로그의 정의는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딴지 걸면 안 돼요. 됐어요? 딴지 걸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로 한 배경까지 좀 설명해주고 왜 필요한지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딴지 걸지 마시고, 로그의 정의는 항상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얘기는 읽어낸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어요? 내가 읽어내는 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읽어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정의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데요. 로그가요, 이게 지수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정의부터 써보면, 우리가 A의 X제곱한 놈을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이 X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었지? 실수 전체까지 이제 지수를 확장시켰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밑을요, 그래서 제한 범위를 걸었었는데 기억나세요? A가 무슨 수였지? 양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실수까지 싹 다 이제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정리했었고, 밑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 범위를 이렇게 걸어서 새롭게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지수 표현하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한 번 더 해? 좋아요,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일로 넘긴 다음에 위아래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죠. 이거하고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 거 기억나세요? X제곱근 뭐였습니다? B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하고 얘 두 개가 제한 범위가 완벽하게 같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놈은 지수고요. 여기서 우리가 거듭제곱 근을 유도했었고, 이 거듭제곱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수 만들었었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요. 얘를 가지고 무슨 지수 만들었었죠? 유리지수. 그래가지고 A는 B의 전체의 X분의 1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었단 말이죠. 기억나죠? 그렇죠? 얘가 유리지수였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일련의 이 과정들을 정리했었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거듭제곱근에 뭐가 있었지? 성질이 있었고, 유리지수에 지수 법칙이 있었어요. 둘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연관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가 만들어집니다.
로그의 정의는요. 우리 얘를 보세요. 두 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얘를 일로 넘긴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가 루트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제 처리하는 놈인 거니까 이번엔 위에 있는 이놈을 미지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얘 미세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뭐에 대한 내용인 거지? 미세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미세 대한 내용이라면 로그는요. 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지수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지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됐어요?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일로 넘긴 다음에 루트를 씌웠는데 이번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로 넘겨요. 그러니까 x는 얘를 일로 아래로 붙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로그 a의 b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a를 표현할 때는 일로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고 x를 표현할 땐 얘를 아래로 넘긴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일로 내려가면서 조그맣게 붙이고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걸 앞으로 x는 로그 a의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얘는 우리끼리 정한 거니까 얘는 어이구 얘는 무슨 명제인 거지?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요. 앞에 있는 이 a와 밑에 있는 이 a는 완벽하게 같은 a가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얘를 이름 붙이기를 앞에 있는 얘가 a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뭔 거지? a예요. 동일하게 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b는요. 이름 붙이기를 a의 x제곱한 놈이 b인 거니까 사실은 전체 결과 진짜 숫자는 얘가 진짜 숫자잖아요. 계산된 결과의 숫자니까 얘가 진짜 계산된 결과의 숫자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진수 그렇게 해서 진짜 숫자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붙였어요. 그리고요. 이제 미세 제한 범위가 있고 진수의 제한 범위가 있는데 먼저 미세 제한 범위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 a하고 이 a는 같은 a인 거니까 a가 양수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는데 a는 1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져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양수 범위에서. 그리고요. 이 진수는요. 앞에 주어진 얘하고 얘는 완벽하게 같은 애인데 a가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를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진짜 숫자는 항상 무슨 수인 거지?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양수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3을 루트 3번 거듭 제곱해도 여전히 양수인 건 맞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수 b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가요. 제법 많이 붙어요. 로그에는 이렇게. 그리고요. a가 1이 아닌 놈.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는 1이어도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이 제외된 이유가 있는데 1이 만약에 돼 있다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럼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항상 몇이 되는 거지? 1이 되니까 그냥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1이 제외된 이유가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함인데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면 역함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나중에 함수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돼요. 아무튼 우선 1대1 대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만 좀 기억해 두시고 숫자상에서는 a가 1이잖아요. 그럼 1의 거듭 제곱해서 항상 b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외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는 거듭 제곱권, 얘는 로그. a를 표현해 넘기고 루트 붙여. x를 표현해 넘기고 로그 붙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수 체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됐어요? 그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로그하고요 지수는요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좀 지워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냐? 필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에 20제곱에다가 곱하기 2에 21제곱 이런 놈은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2에 41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룰 숫자가 항상 밑이 같은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밑이 다른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18 곱하기 10에 뭐 20승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더하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뭐 더하기도 되고 뭐 곱하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9.92 곱하기 10의 31제곱 뭐 이런 놈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런 놈을 보면 여기 있는 얘 뭐가 다른 거죠 지금? 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때 우리가 로그를 사용해서 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독특한 경우를 사용하려고 로그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그냥 얘는 지수법칙 쓰면 되잖아요. 됐어요? 지수법칙을 쓰면 되는데 얘는 지수법칙이 안 된다고. 아 왜요? 얘가 밑이고 얘가 밑인데 서로 밑이 다르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 이때는 밑이 같으니까 그냥 지수만 깔끔하게 하면 됐는데 얘는 뒤에 10의 20제곱이고 10의 31제곱인데 앞에 있는 이놈은 밑이 서로 다른 놈이니까 지수법칙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로그를 사용해서 계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좀 상용 로그 가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지금은 새로운 수체계 하나 만들어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놈을 처리하기 위해서 로그를 도입했어요. 나중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아니 선생님 그냥 계산기 두드리지 뭐. 아니 맞아요. 옛날엔 계산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기 없었을 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인 거니까 몇 자리 수냐, 앞에가 뭐냐 그 정도 이제 유추하려고 로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됐어요. 네, 좋아요.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로그 정의 별거 아니네. 맞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의 X제곱이 B래요. 그러면 얘를 로그로 만들려면 얘를 일로 어떻게 한다고? 넘긴다고. 로그 A의 B 한 놈의 결과가 뭐가 됩니다?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표현이나 얘도 뭐지? 참인 거잖아요. 얘도 뭐지요? 얘도 통째로 참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 읽어봐요.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외우려고 들어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냥 막 외워서 계산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꼭 한번 차분히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의 영역이 아닌데 자꾸 이해를 포기하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더 돌아가게 돼요. 알겠죠? 시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지금부터는 우리 수능의 출제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다 꼼꼼히 내 걸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A의 X제곱이 B지 뭐 선생님. 맞아요. 근데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나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표현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비교 하나 해봐요. 자꾸 비교 하나 해봐요. 얘가 A 뭐 이렇게 할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이 표현하고 새롭게 표현하기를 생각해봐요. 얘나 완전히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 방법인 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같은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수체계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읽어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지 뭐. 맞아요. 그럼 얘 읽어봐. 2 곱하기 4지 뭐. 이 의미나 완전히 어떤 의미라고?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호를 새롭게 만들어 냅시다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얘를 읽을 때 2를 4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4라는 새로운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죠? 새로운 계산 체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2를 4번 더했습니다라고 읽은 게 정상이고 얘도 2를 4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아니 2 곱하기 4잖아. 맞아요. 곱하기라는 게 4번 더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 말이 빨라요? 괜찮죠?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시죠.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불러봐요.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다시 A를 X번 곱하면 뭐가 되었습니다? B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어 버릇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생각보다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꼭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습니다.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항상 이걸 보면 한 번 더 제한 범위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정의를 모르면 그건 수학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항상 제한 범위를 염두에 둡시다.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알겠죠? 성질을 쓸 때는 식을 제대로 잘 변형합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식 변형의 기본이 뭐죠?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곱셈 공식 뭐 이런 게 식 변형의 기본이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수학 공부를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범위를 보면 A는 양수인데요. A는 1일 제외해 버려요. 됐어요? 그리고 A를 X번 곱하면 B가 되었으니까 A가 양수잖아요. 양수를 X번 곱하면 B가 되니까 B는 항상 무슨 수인 거지? 양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 두 개의 제한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은 얘도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얘는 A는 양수입니다. 그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X는 무슨 수죠? 실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B는 수학자들 눈엔 당연한 거예요. 실수를 양수배했으니까 양수 거듭제곱했으니까 B는 양수지 뭐.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해서 앞에 지수에서는 얘만 외우는데 로그는 새로운 계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로그 쓰는 거 몇 개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정이니까. 야, 진짜 이렇게 수책에 차분히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가봐요. 그럼 그냥 막 외우라고 하죠. 예를 몇 개 들어보죠. 식의 해석. 해석하는 거 좀 연습해 볼게요.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2의 세제곱이 몇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수의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머릿속에 있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불러봐요. 로그로 만들어봐요. 3은 로그 2의 몇입니다? 8입니다. 해서 얘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됐어요? 이해됐어요? 설마 거듭제곱근도 만들어야 돼요? 거듭제곱근 안 만들어도 되죠? 참고 거듭제곱근 불러봐요. 2는 세제곱근 8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완전히 어떤 표현이고 같은 표현이고 이 표현이나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새로운 수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냅시다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저번에 한 거니까 혹시 말이 빨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예를 보면 3은 로그 2의 8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읽어보세요. 2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8이 됩니다. 2를 세제곱하면 8이 됩니다. 표현 방법이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니까요.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한 두 개 정도 더 해보죠. 7에 7 너무 큰가? 3에 세제곱하면 몇입니다? 27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완벽하게 같은 표현 방법이 얘가 1로 내려가면서 뭐가 붙는다고요? 밑에 조그맣게 로그를 붙인다고요. 그러면 3은 로그 3의 몇입니다? 27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요?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읽어보죠. 3의 세제곱하면 몇이 됩니다? 27이 됩니다. 그래서요. 얘를 앞으로는 얘 등호니까 좌우 바꾸면 로그 2의 8이 몇이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그 3의 27도 몇으로 표현하자? 3입니다. 그래서 몽차장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 더 해보죠. 5에 제곱하면 몇입니다? 25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표현 방법하고 불러봐요. 2는 로그 5에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바꿔보면 로그 5에 25란 놈이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몽차장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이고요. 제발 읽어보세요. 5 읽어보세요. 5를 읽어보세요. 5를 제곱하면 몇이 됩니다? 25가 됩니다.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됩니다. 2를 세제곱하면 8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볼 줄 알면 로그가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근데 안 읽고 막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이해됐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로그에 정 있을 때 항상 뭘 조심해야지? 제한 범위. 됐어요? 로그 정 있을 때 뭐 조심해야 되지? 제한 범위. 제발 요거 위에 것도 좀 지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성질하면 되는 거죠. 그죠? 로그의 성질. 중요합니다. 성질은 뭐 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항상 정의를 사용해요. 됐어요? 정의를 사용해서 계속 퉁퉁퉁 만들어내면 돼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계산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좋아요. 첫 번째. 로그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써봐요. 정의를 사용해야 되니까 a의 x제곱한 놈이 뭐라고요? b입니다. 이 표현 방법하고 불러봐요. x는 로그 a의 b입니다. 이 표현도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한 번 더 써보죠. 제한 범위 제발 a는 양수고요. a는 1이 아니고요. b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있는 이 제한 범위를 꼭 눈여겨서 봐두셔야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탁이에요. 가르쳐 보면요. 매년 이걸 그렇게 놓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매년 놓칠 수 있는 좀 처음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 아이들이 놓치는 게 또 어떤 부분에 또 당연하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학은 계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계산을 좀 벗어나서 이제 수능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능에서는 물론 계산 정확해야죠,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알겠죠? 숫자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수학인 거지 숫자는 수학의 메인이 아니에요. 숫자는 수학의 그냥 도구인 거죠. 생각의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의 한번 써봤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항상 이 표현하고요. 이 표현 두 개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성질을 유도할 때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수하고 로그를 같이 이쪽에다 좀 쭉 쓸 텐데 두 개 한번 보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수 한번 써보고요. 요거 지우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지수 표현하고 여기다가 로그 표현해서 두 표현이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 거니까 두 개 같이 익혀둡시다. 알겠죠? 두 개 같이 익혀둡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수할 때 뭐부터 했었지? 0부터 우리가 물론 자연수는 빼고 됐어요? 그러면 a의 0제곱이 몇입니다? 1입니다. 이 표현하고요. 완벽하게 같은 표현을 좀 정리를 해봐요. 불러보죠. 0은 로그 a의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를 조금 더 좀 보기 편하게 앞으로 로그 a의 1은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당연히 제한범위 여기 그대로 다 걸려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읽으면 막 그렇게 외울 필요가 많이 없어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도 읽어봐요. a의 또 해? 좋아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면 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걸 로그 이렇게 외운다고? 밑이 a고 얘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a의 0제곱은 1입니다. a의 0제곱은 1입니다.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읽으세요. a의 0제곱은 1이지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디귿. 이번엔 a의 1제곱은
a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니까 불러보죠. 이 1은 밑으로 넘기면서 그냥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로그 a의 a는 몇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외워요. 밑과 진수 같은 1입니다. 밑과 진수 같은 1입니다. 밑과 진수 같은 1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a의 1제곱은 a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몰아간다고? 내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고 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세 번째 보죠. 니은 디귿 리을인가요? 됐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혹시 칸이 부족할까봐 잠깐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실은 그냥 뭐 지수 읽은 거고요. 세 번째는 요거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참이죠. 그렇잖아요? 얘도 뭐지? 참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거니까 참인 명제 가지고 나머지를 싹 다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가지고 싹 다 만들어내려면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에 B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가 있지?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거니까 참인 명제 두 개 가지고 새로운 놈을 만들어내도 그놈도 여전히 뭐라고? 참이 되는 거니까 우리 로그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x는 로그 a의 b 자리에 a의 x 제곱을 만들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놈에서요. 자리를 바꿔보면 로그 a에 오죽하면 자리 바꾸는 것까지 또 한번 쓰겠습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앞으로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a의 x제곱은 이거 해야 돼요.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보고 그냥 한 방에 빨리 뭐로 만들어내자? x로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읽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입니다를 그냥 이 전체를 뭐로 보자는 거지? x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로그 a의 x제곱한 요 x를 앞으로 튀어져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앞으로 튀어져 나왔다고 보고 그럼 얘가 x의 로그의 a의 a인데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a의 a가 되니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몇인 거죠? 1로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1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전체를 1로 보면 앞으로 이놈 전체를 뭘로 보자는 거지? x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빨리 계산하려고 하나 만들어진 거니까 살짝 한번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리하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여기에 b가 있네. 그러면 여기도 b가 있네. 그럼 b 자리에 뭘 넣어도 된다고? a의 x제곱을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데 앞으로 로그 a의 x제곱을 빨리 x로 보기 위해서 앞으로 있는 이 x가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 앞으로 튀어. 진수의 거듭 제곱된 놈은 앞으로 튀어나가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통째로 1 돼버리니까 x입니다 해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조금 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살짝 보시죠. 이거 써? 좋아. 이건 뭐 가지고 만든 거지? 무슨 논법? 3단 논법 가지고 새롭게 하나 작성한 거야.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니까 두 개로 만든 얘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으니까 처리 하나 한 거죠.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좀 지우려고 그래요. 또 한번 보죠. 미음. 이번엔 a의 x제곱인데 걔를 라지 m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a의 y제곱이 있대요. 걔를 라지 n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하나짜리 다 끝났으니까 두 개짜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a의 x제곱, a의 y제곱. 근데 밑이 같아야 되는 거죠. 밑이 같아야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든 거듭제곱근을 쓰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가 a의 x제곱입니다, a의 y제곱입니다. 두 개를 이제 각각 한번 처리해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요,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a의 x의 곱하기 a의 y제곱은 뭐 되는 거예요? 라지 m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것도 얘도 맞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 주어진 인호를 봤더니 a의 x 플러스 y도 라지 m n입니다. 아니, 좌변끼리 곱하면 우변끼리 곱하는 게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면 얘가 이렇다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도 이렇게 우리가 법칙을 만든 거고 얘가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얘를 로그 만들어 봐요. 불러봐요. 로그 만들어 봐요. 로그 만들어 봐요. x는 로그 a의 뭡니다? m입니다. 빨리 로그 만들어 봐요. 로그 만들어 봐요. y는 로그 a의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놈이 또 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두 개 처리한 놈을 봤더니 여기에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얘도 참인 명제인 거잖아요.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봐요. 한 번 더. 좌변끼리 더해보고 우변끼리 더해서 처리해서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만들어진 식이 처리가 된 거니까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옆으로 가요. x 플러스 y란 놈은 로그의 a의 m에 플러스 로그의 a의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놈인데요. 가만히 봤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얘를 전체 새로운 지수로 봐요. 어떻게 할까? 이거 새로운 지수. 여기까지 나오죠? 새로운 지수로 보고요. 안에 있는 얘를 새로운 진수로 봐요. 그렇잖아요. 얘 밑은 그대로 있는 거고 당연히 A는 양수고 1이 아니고 B는 양수인 경우 그 제한 범위 안에서 로그의 제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지수고 얘를 새로운 진수라고 보면 얘를 가지고도 또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새로운 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새로운 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불러봐요. x 플러스 y는 아니 로그 만들어봐요. 넘기고 불러봐요. 로그의 a의 m n입니다. 이런 계산 체계도 참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고? 참이고 얘도 뭐고? 참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놈도 참이고 이놈도 참이니까 좌변끼리 같으면 우변끼리도 어떨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또 무슨 논법 만들어 봤더니 3단 논법. 그리고 우리가 수학 하에서 3단 논법 배웠잖아요.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단 논법을 쓰고 있다고 인지하지 않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짚어주려고 해요. 그럼 얘 봤더니 얘하고 얘하고 어떻다고?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로그 말해다 써요.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한 놈의 결과는 얘하고 같으니까 로그의 a의 m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 정리할 건데 나는 얘를 로그의 합은 여기 곱한 놈하고 완벽하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항이 몇 개지? 두 개인데 항이 몇 개로 줄은 거지? 한 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변경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성질 하나씩 나와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의 합은요. 진수의 곱으로 바꿔도 논리체계상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니까 로그의 합은 로그의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좀 번거로운데요. 계산 체계니까 익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보시죠.
자,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이번엔 또 연습해봐요. 막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걸 왜 살릴까요? 재활용. 미음이었으니까 비음. 우린 어떡하냐고? 한 번 더 쓰세요. 역시 동일하게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이놈 가지고요. 빨리 불러봐요. x는 로그 a의 m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연습해보죠. y는 로그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더 쓰세요. a의 n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 두 놈을 뭐 했었지? 곱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곱했었다고. 근데 이번엔 곱하기만 되는 게 아니고 밑이 같으니까 나누기도 돼요. 그러니까 a의 x 나누기 a의 y 한 놈은 m을 뭐로 나눈 거죠? n으로 이렇게 나눈 놈하고 똑같은데 무슨 법칙에 따라서? 지수 법칙에 따라서 a의 x-y는 당연히 m을 이렇게 한 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해. 얘를 뭐로 봐? 새로운 지수로 봐. 재활용. 그리고 얘 전체를 새로운 또 뭐로 보죠? 새로운 진수로 봐. 이렇게 진짜 숫자 됐어요? 진수로 봐.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불러보죠. x-y는 로그의 a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니까 위에 있는 이놈을 가지고도요. x-y를 해봤더니 로그 a의 m에서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로그 a의 n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결국 얘도 x-y, 얘도 x-y인 거니까 이놈의 결과와 이놈의 결과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뭐로? 나눗셈으로 역시 어떤 식을? 복잡한 식을 어떻게? 간단한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로그의 계산 법칙인 거죠. 그래서 합과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 여기 비읍까지가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충실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요거 지우고 나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지우죠. 자, 됐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마저 또 해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리한 거 보면요, 이래요. 로그의 합을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의 차를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되면 이게 돼요. 로그의 a의 b의 전체의 m제곱 한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놈은 m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 왜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이놈을요 튀어나가서 m의 로그의 a의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꿀 수 있냐?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어떤 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 3단 논법의 그 식처럼 완전히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m이란 놈을 조금 더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비교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로그의 정의 중에 이런 놈을 했었다고. a의 x제곱이 좀 예쁘게 써요. a의 x제곱이 똑같다고? b라는 놈과
이놈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로그 A의 B 한 놈의 결과가 뭡니다? X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A의 X제곱이 B입니다. A의 X제곱이 B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B 자리에 A의 X를 그대로 넣어도 됐단 말이죠. 그럼 3단 논법 해보면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써봐요. 로그의 A의 X제곱을 B 자리에 그냥 A의 X제곱을 통째로 넣은 거예요. 한 놈의 결과가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처리한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빨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됐어요? 근데 얘는 밑과 진수가 같을 때만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밑과 진수가 서로 달라도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그의 합이 있잖아요. 그 놈을 봐요. 그래서 얘를 하나 들어주면 로그의 A의 B의 세제곱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로그 A의 B의 세제곱은 얘를 제곱해봅시다. 제곱. 이렇게 보면 로그의 A의 B의 곱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수의 곱인 거죠. 됐어요? 그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그럼 로그의 A의 B의 플러스 로그의 A의 B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똑같은 놈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몇 제곱했더니 B가 됐고 A를 몇 제곱했더니 B가 됐으니까 그 몇 제곱한 건 B가 된 결과가 같으니까 같은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로그의 A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같은 거죠. 사이에 로그의 성질을 하나 가지고 새로운 논리체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앞에 있는 이 밑이 진수와 같든 밑이 진수와 다르든 상관없이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빼서 계산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필요한 우리 성질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앞에 거는 사실은 약간 기초적인 거고 뒤에 할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하시죠. 자, 따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주 많이 사용돼요. 따로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중에 중요한 거니까 이름이 따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요, 역시 항상 성질은 정의로 유도돼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죠. 밑변환 공식이 3개 있는데 셋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리한 다음에 우리 앞장 가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되게 낯설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근데 처음 지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계산 체계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여러 번 연습하면 마치 구구단이나 곱셈처럼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 배워서 이게 저게 뭐지?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한번 더 해보죠. A의 X제곱이 B래요. 읽는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읽는 거 꼭 잡고 계십시다. 로그의 A의 B 한 놈의 결과가 X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완전히 같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 밑변환 공식인데 이건 그냥 정의예요. 됐어요? 이걸 써서 유도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밑변환 공식 할 때 이제 좀 다른 게 나오는데 우선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우리가 앞에서 B 자리에 A의 X제곱을 B 자리에 A의 X제곱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넣어보는 거죠. 얘가 X잖아요. 그럼 X 자리에 얘를 넣어봐도 돼요. 이해됐어요? 얘 X니까 X 자리에 얘를 통째로 X 자리에 통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여전히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전에는 B 자리에 얘를 통째로 넣습니다만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그의 미안합니다. A의 로그의 A의 B 한 놈의 결과를 뭐로 할 수도 있다고? 통째로
B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매번 쓸 때마다 정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매번 정의를 생각하기가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조금 더 간단한 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 보면 로그 A의 A가 1입니다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로그 A의 A가 1입니다를 우리가 이미 증명한 거니까 이놈을 활용해서 앞에 어찌됐건 얘를 B로 만드는 과정을 좀 빨리 합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얘를 B로 만드는 과정을 좀 빨리 합시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들려고. 만약에 얘가 얘인 걸 증명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로그 A에 B를 X라고 놓고 또 해서 이제 양변 또 로그 취하면 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이렇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아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자리 바꿔 놓잖아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B의 로그에 A의 A가 되는 거니까 이놈 통째로 1인 거니까 그냥 B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앞에 주어진 정의를 사용해서 빨리 얘를 만들어냅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밑변환 공식 1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과서상에서는 얘를 1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1번이라고 내가 붙였냐면 얘가 지수의 밑이잖아요. 지수의 밑을 얘하고 얘가 서로 바뀌어지면 통째로 B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꾸어도 처음 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 첫 번째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나는 얘를 이렇게 해요.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을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가 뭐였지? 이 x가 뭐였죠? 2x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뭐지? 곱해진 횟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곱해진 횟수인 거죠. 곱해진 횟수를 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밑을 통일해야 뭔가 필요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계산 체계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자리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밑변환 공식 1번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해요. 바꾼다. 선생님 바꾼다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다가 기다려봐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밑변환 공식이에요. 나는 밑변환 공식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받아들여 주세요. 증명할 수 있는데요. 증명도 해? 좋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놈을 증명하려면 새로운 게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거 하고 증명하겠습니다. 3번하고요. 우리 4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3번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새로운 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놈 있잖아요. 우선 내가 하나 써놓고 갈 테니까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선 먼저 써놓으세요.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증명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로그에 빨간색 너무 그런데? 노란색으로 합시다. 부러지는데?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좀 깨끗이 지워. 그죠? 깨끗해야죠. 이렇게. 로그에 확인해 본 놈은 또 헷갈렸잖아. 다시. A에 로그에 P에 B 한 놈하고요. B에 로그에 P에 A 한 놈 두 식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서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위에 거는 얘하고 자리 바꾼 다음에 A가 돼서 똑같은 A인 거니까 그냥 1로 만들어서 B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바꿀 때는 밑과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이 같을 때 바꾸면 그냥 깔끔하게 B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한 숫자를 B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다시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이 같으면 로그의 진수와 지수의 밑을 바꾸어서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처음 출발점이었는데 이때는요. 얘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밑이 같을 때 바꾼 거예요. 이해됐어요? 밑이 같을 때 바꾼 건데 그러면 진짜 이놈을 확인해 보면 앞에 있는 얘는 지수의 밑이 A고요. 여기는 지수의 밑이 B인 거니까 얘는 통째로 곱해진 횟수예요. 됐어요? 그렇죠? 얘는 통째로 뭐라고요? 곱해진 횟수니까 그냥 통째로 숫자 취급하시면 되고 물론 다른 숫자예요. 알겠죠? 다른 숫자인데 얘하고 얘가 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다른 두 놈이 같은 놈을 증명하려면 새로운 게 하나가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우리 얘 로그의 밑에 사용되려면 A가 몇이 아니어야 되지? 얘도 밑이고 얘도 밑이니까 A, B가 둘 다 1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로그의 밑에서 로그의 빨간색이야 또 로그의 A에 B 사용할 때요. 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1이 아닌 이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나중에 설명한다고 살짝 언급을 했었고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됐어요? 선생님 그냥 닥치고 문제나 풀지 뭐 문제 풀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지 뭐.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이상한 짓을 해서 안 돼요. 자 보시죠. 그럼 A의 로그 P의 N이란 놈인데 이놈 할 때 1대1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어, 1대1 대응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죠. 얘가 N1이 갑자기 왜 N이라고 쓰냐 기다려봐요. N1과 N2가 서로 다르다면 그렇잖아요. F의 N1과 F의 N2도 서로 다릅니다. 이게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서로 다른 놈의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놈의 양변의 새로운 계산 방법이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요. 밑이 당연히 같은 로그. 얘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로그 취하고 여기에다가 로그 취한 놈도 서로 달라요. 한 번 더. 여기에 로그 취한 놈, 여기에 로그 취한 놈도 서로 달라요. 왜 다르냐? 보죠. 로그 P에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할까요? 좋아요. 로그 A에 N1이라는 놈과 다른 하얀 색깔 여기에 N1이라는 놈과 로그 A에 N2라는 놈도 서로 달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보세요. A를 몇 번 거듭 제곱했더니 N1이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A를 몇 번, 이렇게 보라고 읽어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N1이래요. 근데 A를 몇 번 거듭 제곱했더니 N1이 됐으니까 걔를 뭐라고 할까요? X1번이라고 할까요? 됐어요. 그쵸? A를 X1번 거듭 제곱했더니 N1이 됐대요. 두 번째. 로그 A에 N2가 있는데 그놈은 X2라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A에 X2 거듭 제곱하면 N2가 됩니다. 그 얘기인데 N1하고 N2가 서로 어떻다고요? 이미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N1하고 N2가 이미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를 X1 거듭 제곱했는데 N1이 됐고 A를 X2 거듭 제곱했는데 N2가 됐는데 거듭 제곱한 결과가 서로 다르면 거듭 제곱한 놈도 서로 어떨 수밖에 없는 거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밑이 똑같이 양변에 취해지면 서로 다른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단지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왜 제외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 로그 1에 3이 됐대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할까? 얘가 1이라고 할까 그냥? 좋아. 얘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을 뭐 3번 거듭 제곱해도 여전히 몇인 거지? 1을 3번 여전히 거듭해도 1인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해봐요. 로그 1에 얘를 8번 거듭 제곱했대. 그럼 1을 8번 거듭 제곱해도 여전히 1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1을 3번 거듭 제곱해도 1이 되고 1을 8번 거듭 제곱해도 1이 되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데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떨 수 있는 거지? 같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르면 얘가 달라야 되는데 얘가 다른데도 얘가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놈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1을 제외한 게 1대1 대응을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제한 범위가 되는 거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1대1 대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빨리 1대1 대응하면 빨리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함수? 역함수.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함수 그래프에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놈이면 다른 놈에 대응되는데 새로운 식변형 방법인 거죠. 양변에 로그 P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까, 그렇지? 물론 저기 A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로그 A를 취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전에 다른 식이면 다른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다른 숫자는 무조건 양변에 로그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1대1 대응이 아시다시피 예이면 예이다잖아요. 그럼 무슨 명제도 되는 거지? 대우 명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해야죠. 명제, 원명제, 영명제, 대우 명제. 됐어요? 원명제, 영명제, 대우 명제 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대우 명제 확인해 보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서 부정하니까 두 놈이 같은데 요 놈도 그대로 부정해서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때려와. 그렇죠? 로그 A의 N1과 로그 A의 N2가 서로 같다이면 N1과 N2도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변에 로그 취해도 식변형하는 거, 우리 지금 식변형하는 거 하고 있어요. 됐어요? 식변형하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으면 됐어요?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냥 얘하고 얘 자리 바꿔서 B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밑변환 공식이었고 두 번째는요. 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1대1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하나 써봤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칸이 좀 부족해서 먼저 지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러니까 증명해 볼게요. 증명. 다 쓰려니까 힘드네요. 판이 없는데. 증명할 때 우선 얘를 좌변으로 보고요. 얘를 우변으로 보는 거예요. 증명하는 가장 기본 아닌가요? 저 증명하려면 좌변 따로 보고 우변 따로 봐서 식변형한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증명 끝. 역시 3단 논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 가능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든가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변의 로그 P를 취해요. 좌변에 먼저 로그 P를 만들어서 노란색이었으니까 A의 로그의 P의 B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얘를 전체 N1이라고 보고 얘를 전체 N2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1에다가 로그 씌워보고요. N2에다가 로그 씌워서 N1에 로그 씌운 결과와 N2에 로그 씌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두 놈이 같은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증명 과정도요. 서술형에 이렇게 박스치기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집에 보면 박스치기로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좌변에 로그 취한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다고 이 거듭 제곱을 그냥 하나의 통째로 숫자로 보면 이 진수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튀어나간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좌변을 정리해보면 로그의 P의 B에다가 뒤에 보면 얘는 로그 새롭게 취한 거 로그 P의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변도 한번 해봐요. 우변도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로그 P를 취해요. 그럼 로그 P. 선생님 다른 거 취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얘가 P 취했으면 얘도 P 취해야지 두 놈의 대소관계를 두 놈의 일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B의 로그의 P의 무엇입니다? A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 통째로 하나로 보고 역시 앞으로 당겨 나가보면 얘가 로그 P의 A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로그 P의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놈인데 로그 P의 A 곱하기 로그 P의 A 미안합니다. 로그 P의 B 곱하기 로그 P의 A 로그 P의 A 곱하기 로그 P의 B인 거니까 두 놈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좌변 따로 증명해보고 양변 P 취해보고 양변 P 취해보고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좋아요.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냥 첫 번째는 정의 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얘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이번엔 2번 증명해 볼게요. 앞에서 그냥 정의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거고요. 증명해 보면 이래요. 양변에 로그 밑이 좀 중요하니까 이번엔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데요. 양변에 로그 H예요. 됐어요? 그럼 양변에 로그 H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좌변 좌변에 양변에 로그 A래요. 그러니까 로그 A에 보고 있어요? A에 나 지금 이거 증명하고 있다고요. 저 로그 A의 B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째로 그냥 곱해진 횟수 그렇게 보세요. 됐어요? X는 곱해진 횟수. 얘가 X라며. 그럼 얘가 X잖아요. 그럼 이 X하고 같은 거니까 밑이 곱해진 횟수. 그럼 로그도 곱해진 횟수. 이렇게 그냥 새로운 숫자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봤더니 로그 A의 B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변도 비교해보죠. 우변 비교해보면 여기 B에다가 로그 A를 취했으니까 로그 A의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변은 원래 로그 A의 B였고 좌변은 로그 A의 B였으니까 우변과 좌변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체계 내에서 같이 써도 전혀 논리적으로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처음 세운 체계에 충돌이 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처음 세운 발음이 꼬여요. 처음 세운 체계에 뭔가 충돌이 나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한번 보시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사실은 바꾼다예요. 그래서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꾼 놈을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꾼 놈을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바꾼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사실은 같은 놈인 거죠.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보시죠.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도 좀 중요해요. 확인해 보면 이래요. 로그에 노란색으로 할까요? 중요하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로그에 A의 B를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로그 P의 A분의 로그 P의
P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로그의 나눗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의 나눗셈 이놈을요. 로그의 나눗셈 이놈을요. 이렇게 로그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밑을 조심하셔야 돼요. 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운 논리체계에 따라가자면 그렇다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하셔서 밑변환 공식의 대표적인 거예요. 앞에 바꾼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앞장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걸 나는 아까 노란색으로 썼었죠. 나눈다 이렇게 해요. 됐어요?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눈다 이렇게 해요. 왜 나누냐고요? 밑과 진수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써도 얘나 이 P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얘 둘을 쪼개서 이렇게 써도 얘나 어떤 놈이 됩니다? 같은 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하고 얘 둘로 쪼개가지고 PP로 해도 두 놈이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항상 같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밑변환 공식 이렇게 나는 또 따로 갖다가 붙여 놔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역시 증명을 좀 할 텐데요. 잠깐 써놓고 나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 됐어요? 자, 지웁니다. 역시 동일한데 앞에 주어진 이 정의 있잖아요. 이 정의 있잖아요. 정의를 항상 유도할 때 사용해요. 증명 방법도 나와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설명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하고 거의 다 유사해요. 교과서를 꼭 확인하셔서 교과서에서 그 증명하고자 하는 그 유도 과정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하기를 요놈이 로그 A의 B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를 쓰면 한 번 더 써? 좋아요. 한 번 더 써. 정의를 쓰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AX는 B인데 이놈의 똑같은 놈이 X는 로그의 A의 B가 됩니다. 해서 A를 X제곱하면 B가 됩니다. A를 X제곱하면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놈으로 이 놈이나 어떤 놈이나 이 놈이나 완전히 같은 놈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양변 뭐 취한 놈이 같다고 그랬죠? 양변 로그 취한 놈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새로운 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도입했으니까 그걸 써야죠. 양변 로그 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다고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었잖아요. 무슨 대응에 따라서? 1대1 대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놈의 양변의 로그 P를 취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로그 P를 취하고요. 앞에 있던 양변의 로그 취한 거예요. A의 X제곱한 놈이 양변의 로그 P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통째로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식도 만족하잖아요. 아니, 같은 놈의 양변의 로그 취하면 여전히 같고요. 다른 놈의 양변의 로그 취하면 여전히 다르다고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는 거듭제곱이네요. 그럼 거듭제곱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튀어 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X 곱하기 이제 그냥 써도 되죠. 로그 P의 A 한 놈의 결과가 로그 P의 B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차피 곱해진 횟수고 얘도 곱해진 횟수니까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됐어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x는 로그 양변에 나눈 거죠. 뭐 P의 A분의 로그의 P의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놈인 거니까 가만히 봤더니 얘도 x고 얘도 x니까 뭐야? 3단 논법에 따라서 두 놈이 결국 같습니다 해서 일치된 거죠. 얘는 정의여서 맞는 거고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봤더니 맞는 거고 그러니까 두 놈과 두 놈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핵심은요. 어찌됐건 양변의 로그 취한 등호는 여전히 같습니다. 다른 놈은 양변의 로그 취해도 여전히 어떻습니다? 다릅니다. 그걸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는 거죠? 됐어요? 좋아요. 증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지웁니다. 자, 그래서 얘도 x고 얘도 x여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바꾼다 했잖아요. 얘는 나눈다 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응용해 보면 다섯 번째 것도 중요해요. 밑변환 공식은 3번, 4번, 5번이 중요해요. 얘는 너무 쉽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돼요. 로그 보고 있는 거죠? 로그 A의 B란 놈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로그 B의 A분의 1입니다. 이식하고 이식도 완전히 어떤 식이라고? 같은 식이 돼요. 됐어요? 이식하고 이식도 완전히 어떤 식이 된다고? 같은 식이 된다고. 왜 그런지 역시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를 위아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쪼갤 수 있다고. 그리고 이 P는 내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요. 로그 A의 B를 쪼개기를 막 내 마음대로 쪼개도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로그 P의 앞에서 했던 것처럼 A분의 로그 P의 B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맘대로 로그 Q의 A, 당연히 PQ는 다른 숫자예요. 로그 Q의 B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데 로그 B를 위아래 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죠? 로그 B의 A분의 올라가기를 로그 이 A를 하얀색으로 할까? 로그 B의 위에 올라온 놈이 B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성립한다고. 근데 밑과 진수 B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B가 되니 한 번 거듭 제곱인 거지 뭐. 그래서 얘 숫자가 1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만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죠. 로그의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밑변환 공식 세 가지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새로운 계산 체계여서 좀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쓰시고 우리 앞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우고요. 뒤에 필요한 거 하나 더 앞장으로 가서 총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앞장으로 가셔서 이제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식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장으로 가셔서요. 우리 로그 있는 쪽 보면 내가 로그를 모두 4개로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근데 첫 번째 로그의 정의하고요. 이쪽에 가면 로그의 성질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자, 지웁니다.
첫 번째, 로그의 정의부터 한번 해봐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는요, 정의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A의 X, 오늘 이거 몇 번 하냐? 근데 해야지 어떻게? B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X는 로그 A의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단지 앞에 있는 여기서 A가 양수였으니까 B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이 제한 범위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A가 양수입니다. 옆에 칸을 띄워야 되죠? B도 양수입니다. 왜? 하나 하려고. A는 1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한 범위가요, 사실은 미세 제한 범위가 두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수는 하나인 거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나눠보면 이게 A축인데요. A축이 양수인데 1은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이놈이요, 이게 A축이니까 제한 범위가 한 개하고 두 개 이렇게 로그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 범위가 두 개 있었단 말이죠.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A가 1이 왜 아니어야 됐지? 무슨 대응? 1대1 대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됐어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대1 대응입니다. 그걸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시험에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로그의 정의로 따르자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한 번만 더 써. 로그에 A와 B가 있는데 얘를 밑이라고 하고 얘를 무슨 수라고 하는데? 진수라고 하는데 사실 얘가 전체가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해보면 이 X가 어떤 X인 거지? 이 X인 거지 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얘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 얘인 거니까 사실은 로그의 정의는 어떤 동일한 A가 곱해진 횟수인 거죠. 횟수. 됐어요? 횟수를 어떻게 표현한 거지? 새롭게 표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로그의 정확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를 X 제곱하면 뭐가 됐습니까? B가 됐습니다. 그럼 A를 X 제곱한 그 X인 거니까 우리가 X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지? 실수까지 확장시켰으니까 로그도 실수 전체인 거죠. 됐어요? 실수 전체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로그를 보면요, 항상 주어진 대로 뭐 해보는 거죠? 식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됐어요? 식을 해석해서 읽어냅시다 하는 것이 이제 로그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질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질은 지우고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두 번째, 로그의 성질. 요거하고 문제 풀게요. 두 번째. 로그의 성질. 언제 쓴다고요? 식의 변형에. 됐습니까? 식의 변형에 사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이 있는데 됐어요? 기본 성질이 있고 밑변환 공식이 있는데 기본 성질 할 때도요.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성질은 뭐로 유도한다고? 정의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세워진 새로운 계산 체계예요. 근데 정의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요. 지겹다고? 아, 나도 지겨워요. 그러나 정확하게 읽으려고 뭐라고요? A를 X제곱하면 B가 됩니다.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읽으면 편한데 안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어떻게 할까요? 동그라미 1번 로그 A의 0은 읽어봐요. 미안합니다. 됐어요?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A가 되니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한 번 거듭 제곱해야 되는 거지 뭐. 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필요한 식이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로그 A를 0번 곱하면 항상 몇이 된 거죠? 1이 된 거죠. 밑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밑에 상관. 당연히 A는 또 써야 돼요. 양수고 1이 아닌가? 써. 그냥 하지 마. 써. 까먹을라. A가 양수. A는 1이 아니야. B는 양수. 됐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써줘야죠. 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A를 0번 거듭 제곱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거고 얘도 당연한 거예요. 정의를 써서 읽어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외울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로그의 합, 로그 A의 M이란 놈은 로그 A의 N이란 놈이 있는데 로그의 합은 로그 A의 M 곱하기 N입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로그의 사칙연산 식이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옆에다 써줄게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가 됩니다? 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그의 사칙연산을 하는 거니까 로그를 먼저 생각하세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에요.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복잡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두 개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 보시죠. 로그의 A의 M 빼기 로그의 A의 N한 놈의 결과는 로그의 A의 M을 N으로 나눈 놈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 돼요.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안 어려워요. 알겠죠? 안 어려워요. 머릿속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됐어요? 로그의 합은 우리 로그의 사칙연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정리했어요. 그 다음 이제 뭐 정리해야 되죠? 밑변환 공식 정리해야 되죠? 밑변환 공식도 3개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시죠. 로그의 성질 두 번째. 밑변환 공식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 첫 번째. 3개가 있는데요. 나눈다. 뭘 나눈다고요? 로그 A의 B를 로그 위아래서 다시 좋아요. 로그 P의 A분의 로그 P의 B 이렇게 진수와 밑을 서로 쪼개서 밑을 P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양을 가만히 봐요. 로그의
나눗셈인 거잖아요.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의 나눗셈을 결정할 때는 밑변환 공식을 써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됐어요? 당연히 P는 양수고 P는 1이 아닌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꾼다도 있었는데 바꾼다가 뭐냐고요? A에 로그에 P에 B란 놈이 있는데 바꾼다 기억나세요? 지수의 얘가 통째로 지수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 전체 밑인 거죠.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의 밑을 바꿀 수 있으니까 밑변환 공식이라고 나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것은 이래요. 이놈 전체 있잖아요. 이놈을 역수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역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로그 A에 B란 놈이 있는데 로그에 B에 A 분의 몇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바뀌어지잖아요. 로그의 진수와 밑이 바뀌면 숫자가 뒤집어져서 무슨 수가 됩니다? 역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얘하고 얘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얘가 뭐가 된다고?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요놈들을 사용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우선 얘를 보시면 로그의 나눗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로그의 나눗셈. 봐요. 로그를 로그로 나눴는데 한 덩어리를 만든다며. 앞에서 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그의 합을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로그의 차를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차는 로그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여기 봤더니 위아래 쪼개고 나서 봤더니 로그의 나눗셈이 되네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로그의 나눗셈이 됐으니까 칸이 없는데 그냥 따로 옆에다 따로 쓸게요. 로그에 이제 곱셈을 하면 되는데 곱셈할 때요. 로그에 A에 B에다가 곱하기 로그에 B에 C 이런 놈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밑이 다를 때예요. 밑이 같을 때는 그냥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밑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얘를 위아래로 쪼개요. 그래서 얘를 쪼개면 예를 들어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그 P를 만들어서 PA 분의 됐어요? 그 다음에 로그 P의 B 한 다음에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놈인 거잖아요. 얘도 로그 다른 색 로그 P의 B 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로그 P의 C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곱해진 횟수, 얘가 곱해진 횟수니까 두 놈을 이렇게 없앨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 복잡한 놈을 간단하게 만드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로그 P의 A 분의 로그 P의 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 P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로그 A의 C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조금 빨리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얘하고 얘 B가 있으니까 나는 밑을 위아래로 찢었다고 생각하고 나눈다고 생각하고 나눈 다음에 P, 로그 P의 B, 로그 P의 B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후딱 하면 로그 A의 C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잠깐 보시죠. 됐어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로그의 성질은요.
로그의 사칙 연산으로 살짝 애들이 헷갈려 할까봐 제목을 살짝 바꾸고요. 로그의 합은 뭐라고요? 진수의 불러봐요. 곱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뭐라고 생각한다고?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로그의 곱셈과 나눗셈은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무슨 공식이라고 생각해? 밑변환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밑변환 공식은 3개 있잖아요. 뭐 한다고? 나눈다. 뭘 나누지요? 밑과 진수를 나눠요. 바꾼다. 뭐하고 바꾸지요?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꾸어도 같은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수. 뭐가 역수죠?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꾸면 역수 취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칙 연산인 거니까 마치 구구단처럼 로그의 합은 외워보세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따라해보세요. 그냥 화면이라고 그냥 읽지 말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로그의 곱셈과 나눗셈은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은 모두 몇 개였지? 3개. 나눈다, 바꾼다, 역수. 됐어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빨리 해봐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로그의 곱셈과 나눗셈은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은 몇 가지? 3가지. 나눈다, 바꾼다, 역수. 나눈다, 바꾼다, 역수. 나눈다, 바꾼다, 역수.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취할 것인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의 성질까지 한번 싹 다 정리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